자, 그럼 또 이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반도체 얘기를 던져줬습니다. 뭐 반도체 하루가 다르게 또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CXL 메모리, 저도 이쪽은 지식이 많지가 않아요. 뭐 다른 데 많은 건 아니지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게 뭘까요? 저도 이제 사진으로만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이 CXL이랑 온디바이스 AI 개념이 네. 작년 상반기 HBM 가격이 상승한 다음에 한 6, 7월쯤에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이라는 게 메모리를 적층을 하다 보니까 발열 문제 나오고 이제 전자파도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 적층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얇게 부피를 줄이면서 적절한 기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고, 저도 사실 뭐 어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고 뭐 소프트웨어 쪽은 봤어도 막 컴퓨터 본체를 막 뜯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CPU나 메모리 보면 뭐 CPU 이만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만한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전자파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선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처리 부품들을 약간 좀 띄어놨다라고 해요. 근데 처리 속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이 거리를 줄여가지고 아예 그냥 그 컴퓨터에서 프로세싱 안에서 뭐 데이터 처리가 된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더욱더 고성능을 하고 있는데 이 집적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공학자 엔지니어링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더더욱더 지금 꾸준하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블랙엘이나 발열 이슈나 뭐 설계 이슈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정말 필요하지만 이 기술력을 아예 배제하고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제 HBM이라는 게 실적이 나오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또 투자분께서 새로운 기술력과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넘어서 뭐 CXL과 온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 뭐 중국과의 격차를 벌이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좀 투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CXL 메모리 약간 뜬금없다? 좀 갑툭튀? 요즘 말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긴 한데. 뭐 지난해에도 이제 CXL 관련 내용들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CXL이 삼성전자 HBM에서 밀리다 보니까 나왔던 그런 좀 키워드성인 내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결국 AI가 고도화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확장성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CXL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긴 한데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크게 좀 확장성이 있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인텔 정도만 진행하고 있고 본격 개화에 대한 시기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이다 보니까 기대감만 우선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CXL 관련 내용들이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반도체 시장을 살펴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HBM 이야기만 계속해서 떠들다가 최근 들어서야 중국에서 이구환신, 뭐 낸드 가격 상승, 뭐 그거에 따라서 레거시 쪽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왔고, 그리고 갤럭시 S25 신제품도 잘 팔릴 것 같다. 신작 판매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면서 또 온디바이스 AI가 내용 나오면서 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자체가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CXL의 뉴스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CXL 관련했을 때 매매 관점에서 보면 물론 시장에서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을 좋아하고 신선한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수급이 좀 빨려 들어가곤 있습니다.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 다 같이 모르는 거 그냥. 일단 매매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이라고 다들 또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그동안 많이 쉬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쉬어서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 들어와서 또 좀 반짝 상승했다는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 너무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또 적용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뭐 레거시라든지 HBM 단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 매체에서 단독 그래갖고 넥스트 HBM, CXL D램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빵 때려놓으니까 관심이 뭐지? CXL이 뭐지? 모르지만 일단은 관련주라고 또 막 언급되면은 갔다가 이제 쫓아가고 보자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뭐 개념은 이렇습니다. 뭐 AI가 이제 약간 클라우드 형태? 그러니까 생각하는 브레인은 좀 떨어져 있고 그걸 통신이나 뭐 고속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단말기, 뭐 노트북이나 타블렛 PC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나 여기서 이게 수용해서 처리하는 거죠.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의 그 기능 처리하는 브레인이 일부 들어오는 형태를 지금 띄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모바일용 HBM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걸로 짜맞추기 하고 조금 개선된 D램을 쓰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본 적 있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온디바이스 아이디어를 어떤 AI랑 공감을? CXL이 저는 사실 LTE랑 5G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집에서 쓰는 인터넷도 옛날에 100mbps랑 1gbps랑 속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이건 근데 네. 사람이 쓰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공학자 엔지니어링 분들이랑 이제 IT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 빠른 속도를 원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 장치 위치랑 이 통신 장치랑 오히려 가깝게 하고 그다음에 네. 보안 관련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 센터랑 이 처리 장치 CPU가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연결됐을 때는 뭐 해킹 위험도 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 안 되는 여건에서도 이런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적인 입장이고 그게 수익이 되니까 강하게 원하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니즈는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투자분들께서 그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술력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이 CX랑 온디바이스랑 HBM이랑 장비 네 가지 부류로 구분해 봤을 때 확실하게 HBM이랑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HBM 이제 첨부한 이제 데이터 센터나 그런 반도체가 팔렸을 때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 온디바이스 AI랑 CXL 관련 종목이라고 분류가 된 종목들은 작년 하반기 실적 반영된 걸 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퀄리티스 반도체, 뭐 오픈엣지 반도체, 뭐 자남 테크놀로지, 뭐 파두 이렇게 설계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TLB, 뭐 기판주, 뭐 대덕전자, 그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뭐 PCB 기판주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장비주, 그다음에 HBM 메모리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가만히 봤을 때 이 단어들이 지금 처음 언급된 게 아니고 작년 상반기부터 뜨겁게 반영이 됐었는데 네. 실적이 반영된 종목과 반영이 안 된 종목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다 같이 움직이더라도 나의 어떤 이 투자 원칙, 그다음에 매매 식견, 투자 스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취사 선택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노트북을 이 부팅할 때 막 그 속도가 느리면은 속도 개선하기 위해서 D램을 추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산을 막 하는데 우리도 기억할 때 보면은 연산하는 게 있고 기억을 끄집어 와야 되고 하는 뭐 그런 물리적인 기능 때문에 이제 뭐 여기 디바이스에도 그래서 이제 약간 느낌적인 느낌은 막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카, 람보르기니, 뭐 폴쉐 이런 것들이 쫙 가는데 소나타도 튜닝을 하면은 저 속도는 나오지 않겠어? 의자 다 띄어내고 뭐 핸들도 일부 줄이고 이래서 하는데 뭐 불편은 하겠죠. 네. 그래서 약간 저도 뭐 튜닝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제가 느낌이 맞나요? 모르겠네. 아예 그 방식을 바꿔서 개발하는 것들을 이제 뭐 엔지니어링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노트북은 이만하고 핸드폰은 이만한데 여기다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크게 차이 있다 보니까 물리적 공간의 한계? 아예 처음부터 이거에 규격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이제 노트북에 들어간 메모리를 조금 더 부피를 줄이면서 그 크기를 만들어서 넣는 관점을 좀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 노트북 이제 컴퓨터 본체를 막 엄청 세밀히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 HDD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SSD라고 하고 하드 그다음에 디스크 드라이브, 뭐 USB 3.0, 네. 뭐 USB-C 타입, 그다음 뭐 PCIe 이런 것들이 포트. 접속 속 이제 연결 속도도 빨라지지만 부피도 줄어들고 있고 저도 이제 컴퓨터를 한 3-4대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노트북들을 보면은 하드가 이만했다가 네. 이만했다가 이제 이만해지고 있고 아, 뭐 SSD 카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일단 세대를 건너뛰어서 아예 플랫폼 바꿔가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일단은 현재적으로는 이 물리적인 부피나 성능 이런 하드웨어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정말 또 뭐 꿈의 데이터 전송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또 포장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일단 좀 매매관 좀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이지 않을까. 뭐 약간 새로운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타이틀이 너무 거창해요. 넥스트 HBM 이래가지고 와 대단한 뭐 신기술이 나왔나 또 뭐 초전도체 이후로 또 뭐가 나왔나 봤더니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빨리 뭐 처리해보겠다라는 물리적인 그러니까 DDR5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뭐 주식이라고 이제 뭐 오르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뭐 언급이 되던가요? 뭐 이제 뭐 TLB라든지 네오셈 이런 종목군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CXL 자체가 사실은 또 개화가 되기 직전이고 뭐 그와 연관되어서 먼저 개발했다라던가 혹은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은 테마성을 올라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CXL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매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 길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유리기판 혹시 테스트 소켓 프로브 카드 업체들도 막 뛰네. 이제 이게 연관성이 뭔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급등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여기에 있어서 CXL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네오셈이라는 기업이에요. 네오셈이라는 네오셈? 기업이 항상 주가의 대장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에 이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작년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수남매가 똑같았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반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수급들이 굉장히 엇갈리면서 움직였던 상황들. 네. 그때에도 HBM 움직였고 온디바이스 AI 움직였고 유리기판 움직였고 CXL이 움직였던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CXL이 넥스트 HBM이다 이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히려 내가 HBM 다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유리기판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오히려 그에 대한 상용화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참고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두 분 공통되게 뭐 약간 제한적인 생각을 피력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여기 어떻게 보니까 오늘 반도체 뭐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라고 AI 하드웨어라고 하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 그걸 좀 정리하자면은 네, 우선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미 좀 저번 주보다 시세가 나왔다 보니까 오늘 좀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는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확실하게 하드웨어가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섹터별 종목들 보면 뭐 CXL도 있고 온디바이스 AI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 눌러봤을 때 여기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일단 오늘 설계 기업들이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나 그다음에 기판주, 장비주 이렇게 한 4개 관련된 종목들이 CXL, 온디바이스 AI한 이름으로 다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께는 설계 관련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난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장비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누누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싶은 게 어떤 뭐 기업이 어떤 기술력을 내포한대 그러면은 그 기술에 들어가는 어떤 기술력을 누가 제공할까 거기서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오픈이 되어버리면 재료 노출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설계, 부품, 뭐 장비 이런 종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기업들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인지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인지 그것까지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누구랑 할지는 아직은 공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 내가 변동성을 선호한다면 설계 중에서 이제 뭐 삼성전자 쪽 이쪽이 기대감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나는 좀 안전한 거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SK하이닉스는 오늘 약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 밸류체인도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뭐 단기적 변동성 선호한다 그럼 삼성전자 밸류체인 난 좀 안정성을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이쪽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은 전략을 어떻게 잡? 지금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이제 순환매 흐름들을 따라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단기적으로 또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XL 이벤트가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제한적인 입장을 드렸다고 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진행하자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관점을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죠. 예. 타이트하게 진행하자 이제 기간 차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 차이다 보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또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CXL인데 내가 그래도 좀 중장기로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HBM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저는 여전히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조건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올라간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조금 못 받는다라는 내용 나오면 항상 주가가 빠졌던 삼성전자였는데 오늘은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 그리고 바닥 하방에 대한 지지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삼성전자 쪽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형주 쪽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아마 이 반도체 설계 자산을 주로 설계 툴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 표현이 그런데 하여튼 암 테크놀로지, 암이죠, 암. 우리 표현하면 팔? 네. 암이 한 6%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설계를 달리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나? 그래서 오늘 아마 CXL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등장하고 관련 링크를 막 걸어서 조금 반짝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접근법은 결국엔 다 뭐 이렇게 모이겠지만 이렇게 보는 시각을 해서 뭐 하여튼 그렇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오늘은. 예. 뭐 관련 근거나 어떤 시장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면은 조금 수익 관점으로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뭐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뭐 시장 규모 몇 조에 갈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지만 CXL이나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짧은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 ARM 같은 경우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AI 반도체를 위한 설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블랙엘의 그 발열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퀄텍스 납품을 위한 삼성전자 DDR5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 덕분에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첫 번째 이슈와 킥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킥은 역시 AI 수혜로 또 에너지인가요? 원전? 이게 또 SMR 얘기인 것 같은데 엊그저께 나온 기사 중에 덮였던 기사는 우리가 한때 그렇게 막 열광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빈살만 왕세자죠. 네옴시티의 승부수를 던졌다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한 7조 원 가량을 펀딩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뭐 더 막 이렇게 확충하는 것 같아요. 딱 7조 원어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아까 들어보니까 뭐 1조 원, 미국은 스타게이트에 뭐 700조 원인가요? 네, 뭐 세 발의 그 혈? 자, 하여튼 뭐 에너지하고 요거를 좀 연결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래서 좀 원전에 대한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뉴스가 글로벌 뉴스가 두 가지 정도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네옴시티가 만들어질 때도 뭐 휴양지나 아니면 뭐 글로벌 IT 기업들의 좀 그 억만장자들의 그런 장소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됐었는데 빈살만 왕세자가 이 AI를 접목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AI 소프트웨어들 강세를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도 네이버도 막 연결되고 막.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AI 경쟁을 통해서는 이제 원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올타임 재생에너지 포기 저는 이 단어가 오늘 원전 관련 종목도 강세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둥글둥글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키우고자 어떤 섹터를 죽이는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죽이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원전이랑 신재생 이야기를 늘 말씀드릴 때 이 가성비나 효율은 원전이 좋은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랑 원전을 둘 다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 환경보다 성장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뭐 원전 8,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극도로 뭐 10대 0, 9대 1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해왔었는데 구글에서는 AI 경쟁 심화로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제 올타임 재생에너지를 포기까지도 각오를 한다. 이게 무슨 이런 뉴스가 말일까요? 나오면서 올타임 재생에너지 포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그 공약 중에 그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더니 이제는 뭐 영토나 우주항공이나 인공위성 이런 쪽에다 발언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제 단지 거기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는데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탑이 된 건지 뭐 철회한 건지 이런 뉘앙스를 모르겠고 이 올타임 재생에너지 포기한다는 게 그런 플랜트 건설까지도 사업을 아예 철회를 한 건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원전이랑 해상풍력, 태양광을 같이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 원전에다가 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최근에 뉴스 보면은 이제 여야가 많이 싸우다가 여야가 조금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이랑 어디 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 우리나라 여야.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여야도 이제 뭐 좀 대비되는 정책을 많이 하다가 뭐 조선양 방산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한해서 52주 근무제도 좀 예외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야당 측이 좀 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국내에서 대표하는 산업을 좀 지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좀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아닌가 판단돼서 오늘 원전이 그래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시현 팀장 생각은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원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원전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 뭐 딥시크 때문에 뭐 인프라 투자 줄인다 이런 내용 나와주고 있긴 한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14억 명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AI를 발전하고 있는 상황.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결국 이기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전 인프라 투자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줄이더라도 일부만 줄이겠죠. 줄이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 또 체코 원전 이제 3월에 본계약도 기대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점점 기대감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투톱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전기술 쪽에서의 좀 슈팅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3월로 가면 갈수록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그로 인해서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가시화가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도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수주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주 좋죠. 수주 좋은데 결국 수주를 받고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스토리가 완성이 되는 섹터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원전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타이틀은 AI 데이터 센터의 확충, 뭐 전력난, 뭐 노후 전송 시설, 뭐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 또 그 뭐 미국의 이제 이 철강 관세 얘기도 있고 그에 따라서 아까 이제 금 가격 오르는 것도 보여드렸지만 비철금속 가격도 구리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코카콜라가 이 캔을 페트병으로 다시 플라스틱 이렇게 전환을 해요. 알루미늄이 재련하는데 이제 전기가 엄청 쓰인단 말이죠. 이게 쫙 하고 전기 분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력난이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뭐 우리가 AI라는 이 영어 두 글자만으로 파생되는 섹터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이제 바늘 간다 실 간다 식으로 오늘 이런 뉴스 나왔을 때 어느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예상하겠지만 100%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제 투자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전력 설비가 갈 수도 있고 원전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고 AI 소프트웨어도 오늘 뭐 추가적인 강세가 나올 수 있었고 뭐 롭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동시효과 좋지 않은데 갑자기 반등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뉴스를 봤을 때 어느 섹터가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은 원전이 제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주 중에서 대장급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시세가 많이 나왔고 원전 관련 종목들 시세를 보니까 바닥권에 안 있더라고요. 네. 뭐 박스권 돌파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나의 매매 식견에 따라서 종목을 좀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손일호 팀장은 한전기술 적어주셨고 김시윤 팀장은 두산에너빌리티 적어주셨는데 오늘은 좀 뭐 새롭지는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선하진 않았어요. 금요일이니까.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헬베스스탁의 김시윤 팀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